네, 묵상으로 건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수와 생체식, 즉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 건강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기, 음식, 햇빛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물론 생명 유지의 기본입니다. 물 H2O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 분자는 서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흔히 물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네, 수소 결합 이렇게 되어 있죠. 물 H2O 분자는 수소 결합을 통해 서로 모여 클러스터군을 이룹니다. 네, 물 분자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 클러스터군이란 물 분자들의 수소 결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작은 무리를 이루는 구조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클러스터 워터란 무엇인가? 물 분자가 작게 모인 물을 마이크로 클러스터 워터라고 합니다. 이런 물이 세포막을 더 쉽게 통과하고 세포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며 노폐물의 배출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보통 물 클러스터는 물 분자들이 크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클러스터는 작은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물 분자들이 작게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막을 더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흡수가 빠르고 세포 발육이 더 용이하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온수는 보통 54Hz입니다. 수박은 75Hz고 제하수는 105Hz고 수돗물은 120Hz고 우유는 210Hz입니다. 이 Hz 수치가 낮을수록 물 클러스터가 작고 흡수가 잘 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그림에 본 것처럼 물 분자들이 작죠. 네. 이온수 같은 경우는 54Hz이기 때문에 쉽게 세포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박도 낮아요. 75Hz도 쉽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건강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만으로 모든 병이 치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또 그림을 보면은 세포막과 물에 대해서는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충분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영양소가 이동하며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작은 물 분자는 세포막을 이렇게 쉽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또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성 등이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포 안에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영양소가 사용되며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충분한 물과 좋은 영양 공급은 세포가 건강하게 활동되므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두 가지 물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바운드 워럴이라, 즉 다른 물질에 묶여 있는 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워럴, 세포 활동에 더 잘 쓰이는 생리수를 말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깨끗한 물과 좋은 영양 공급을 받을 때 더 건강하게 일합니다. 그러면 현대 질병의 주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대인은 많은 만성 질환은 한 가지 원인으로만 생각돼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여러 요인이 오랫동안 쌓여서 생긴 것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잘못된 식생활, 잘못된 식사, 스트레스, 운동 부족, 독소, 수면 부족, 환경 오염, 물질, 만성 연점,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을 나무를 생각하면 주요 원인은 뿌리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이 질병의 뿌리가 됩니다. 그 결과가 이 열매가 맺혀지는데 만성 질환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암, 고혈압, 당뇨, 만성피로, 심장병, 관절염, 또 우울증 같은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 생활 습관과 환경의 영향으로 다양한 질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CDC도 만성 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흡연, 나쁜 영양, 운동 부족, 과다 음주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독서, 하나님이 주신 해독 기관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음식, 공기, 물, 플라스틱, 화장품, 생활용품을 통해 여러 방사능 물질에 노출됩니다. PCB, 다이옥신, 중금속 같은 환경오염 물질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은 단순히 독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독기관이 있습니다. 간이 있습니다. 심장, 폐, 장, 피부. 간, 리버는 해독의 중심이 됩니다. 독소와 노폐물을 분해하고 미하게 만듭니다. 음식에서 얻은 영양소를 저장하고 조절합니다. 심장, 키드니, 노폐물을 여과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과 과액 수분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전해질 균형과 혈압을 조절합니다. 폐, 런스, 가스교환과 배출, 숨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휘발성 노폐물도 함께 배출합니다. 장, 인테스틴스, 음식물 찌꺼기와 노폐물을 대변으로 배출합니다. 유익균과 함께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피부, 땀과 노폐물 배출, 땀을 통해 노폐물과 과잉열을 배출합니다. 체온을 조절하고 외부의 유해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건강의 핵심에서는 독소를 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독기관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채소, 과일은 자연이 준 영양 창고입니다. 녹즙과 가즙은 약이 아닙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영양을 쉽게 섭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녹즙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섭취는 건강식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WHO는 성인과 10세 이상의
에게 하루 최소 400g의 과일과 채소 섭취를 권장합니다. 여기서 보면 시금치는 비타민, 철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며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하며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석류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세포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포도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녹즙은 채소 섭취를 돕는 건강식품입니다. 녹즙은 채소 영양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한 생활습관에 좋은 도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녹즙의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 채소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소 섭취가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브로콜리, 신선초, 명일력, 케일, 고들배기 이런 고들배기 또 음식을 해서 먹으면 맛있죠. 고들배기 비빔밥도 있고요. 그 녹즙은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돕는 보존식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과즙과 생과일의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과즙은 흡수가 빠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러나 과즙은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요. 그리고 과즙은 섬유소가 적어 혈당이 빨리 오를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 혈당을 낮춰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과일 주스를 먹었을 때죠. 과일 주스를 먹었을 때 30분 지나면은 되면은 거진 180까지 mg까지 아주 급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되면은 다시 정상으로 서서히 내려가요. 이게 계속 유지는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높이 되지 않고 과일 주스도 과즙도 다 정상으로 2시간 정도는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생과일은 섬유소가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래가지고 혈당이 서서히 천천히 상승되어 30분 돼도 100mg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과일 주스는 30분에 거의 180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당뇨 환자에게는 조금 위험하다기까지는 할까요? 좋지 않습니다. 그 당 있는 환자에게는 과일 주스보다 과즙보다 그냥 생과일을 이렇게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흡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소화가 되지 않을 경우는 과즙으로 드셔야 되겠죠. 섬유소를 제거한 과즙으로 들어야지 세포에 흡수가 됩니다. 다 정상으로 2시간 만에 정상으로 갑니다.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 있는 분은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섬유소는 장 건강의 친구입니다. 섬유소는 단순한 찌꺼기가 아닙니다. 섬유소는 장 건강을 돕고 혈당 상승을 유지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여기 보시다 섬유소는 장을 튼튼하게 하고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소장이 이게 아니죠. 섬유소의 역할을 보면 장 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합니다. 변비가 나오는 많은 심한 사람한테는 섬유소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사과, 귀리, 콩류, 고구마, 섬유수가 풍부한 식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수분 흡수를 하며 변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채소 보면은 수분이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 수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장내에는 균이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습니다. 유익균은 섬유소를 섭취할 때 유익균이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장 점막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섬유소가 있어야지 이 장 점막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혈당 상승을 천천히 하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섬유소 섭취에서는 채소, 과일, 콩국물을 매일 골고루 섭취하십시오. 하루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튼튼한 장은 유익균이 많아지면은 정막이 튼튼해지고 영양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러면 유익균이 많아지려면 유익균은 먹이를 주기 위해서는 섬유소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익균이 장내에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섬유소 섭취로 해서 장이 건강해지는데 섬유소가 부족하면은 유해균이 나쁜 균이죠. 유해균이 늘어나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건강한 음식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땅이 내게 주는 아름다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난 것을 먹되 곧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열매와 꿀이라 8가지 음식을 주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봅시다. 포도는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이 풍부하며 심장 건강과 세포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무화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장 건강과 소화를 돕고 미네랄을 풍부합니다. 밀, 소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 중요한 곡물입니다. 에너지 공급과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현미를 생각하면 현미는 벽과에 속해 있습니다. 밀이랑 같은 벽과이죠. 그런데 밀은 글루타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미에는 글루타민이 없기 때문에 글루타민을 피하는 분한테는 현미가 좋습니다. 그리고 보리,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콩, 렌즈콩,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근육 유지, 혈당 조절,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렌즈콩, 납작한 콩이죠. 네. 그리고 병아리 콩도 좋습니다. 동그란 콩이요. 네. 노랗고 동그란 콩. 그 견과류, 좋은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며 두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석류,
항산화 성분이 많아 세포 노화 방지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성경에 올리브 열매가 많이 나오죠. 감람나무 열매요. 올리브 오일을 주 원료로 불포화 지방산과 함유 성분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꿀, 천연 당분과 미네랄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으며 에너지 보호와 면역력이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집에는 포도 있고 무화과도 나무도 있고 이거 벼 종류는 보리도 없고요. 레드콩은 항상 견과류 있고 석류나무도 있고 올리브도 있고 꿀은 항상 집에 있고요. 저희는 올리브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열려요? 네, 열려요. 아직은 수확해가지고 제대로 따먹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서부터는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건강의 기본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며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의 역할은 체온을 조절하며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에 운반합니다. 노폐물을 배출하며 신장을 보호합니다. 관절과 조직을 보호하여 부상을 예방합니다.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은 남성은 2 내지 2.5리터고 여성은 1.5 내지 2.0리터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십시오. 2시간 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전에 하루 8잔 이상 꾸준히 마십시오. 운동 전, 중간, 후 수분을 보충해야 됩니다. 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소변을 보면 맑은 소변색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오고 두통이 생기고 피부가 건조하고 변비가 생기고 집중력이 저하가 됩니다. 수분이 충분한 식품은 수박, 오이, 토마토, 딸기, 상추, 오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건강을 지킵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죽어가는 세포가 살아납니다. 수면의 중요성은 뇌를 쉬게 하고 경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며 질병을 예방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피로를 회복하고 신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을 위한 습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저녁 늦게 카페인이나 과식물을 피해야 됩니다. 잠자기 좋은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야 됩니다. 수면 부족이 되면 피로가 누적이 되어 집중력이 저하가 됩니다. 면역력이 저하가 돼서 질병 위험 증가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증가, 우울감이 악화가 됩니다. 고혈압, 신장병 등 만성 질환 위험성 증가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을 만듭니다. 운동의 주요 효과는 심혈관을 먼저 강화시키죠. 그리고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체중 관리 및 비만을 예방하는데 칼로리 소모를 늘려 적정 체중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근력과 근지력을 향상시킵니다.
근육을 강화시키고 신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면역 기능을 높입니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웁니다.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 건강에는 우울감과 불안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수면의 질 향상에는 깊고 편안한 잠을 도와주고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유산소 운동으로서는 일주일에 150분 내지 300분 정도 해야 됩니다. 빠르게 걷기 하고 자전거, 수영, 댄스도 하고 근력 운동으로 주 2회 내지 3일 하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골고루 해야 됩니다. 유연성 운동으로는 주 2 내지 3일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 요가 등이 있습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은 운동 전후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무리 운동도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체력에 맞는 강도 시간을 선택하세요.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상담하십시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꾸준하면 활력이 증가되고 질병 예방되고 체중 조절이 되고 숙면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탈 때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게 좋습니다. 가까운 걷고 틈틈이 스트레칭 하기를 바랍니다. TV 시간을 줄이고 몸 움직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걷는 것도 좋지만 약간 비탈기, 약간 야상 같은 걸 걷는 게 아주 심혈관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교회도 또 다리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마다 그래요. 좀 걸으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아픈데 어떻게 걷냐고. 지금 간신히 교회 나오면서 질질 끌면서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걷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걷는 거는 집안에서 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된다고 해요. 이해가 가능합니다. 먼저 다리가 아프면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먼저 척추랑 다리랑은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척추를 이렇게 대개 교인들 보면 걷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다 허리가 많이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그러면 척추를 바로 세워야 되는 척추 리셋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척추 리셋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방법은 먼저 다리, 종아리, 종단지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매일마다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지를 말고 이걸 시간 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교인들이 어지럽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몸의 균형을 이렇게 한쪽 다리로 들어서 몸의 균형을 자꾸 유지를 시킵시오. 좀 어려운 건데 잘하네요. 네. 그리고 벽을 대고서 이렇게 벽을 대고서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허리 리셋을 시켜야 됩니다. 허리를. 그리고 누워서 또 허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허리를 리셋을 하고 종아리 근육을 아주 강화시켜야 됩니다. 장단지, 그 종아리 근육은 심장, 제2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걷기 힘들어도 집에서 자꾸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들 허리가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허리가 그래서 한번 시켜야죠. 다 굵어집니다. 김대자 지사님, 자꾸 허리가 이렇게 굵어지시는데 이렇게 다리로 들어 올렸다 다리를 밑에 닿지를 마세요. 했다가 다시 올렸다 다시 했다. 네, 이것만 하셔도 다리에 종단지 근육이 근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허리가 이게 척추에 신경이 연결되기 때문에
허리가 터집니다. 네. 자꾸 이걸 하십시오. 네. 네. 이거 이제 하기 힘들면 이 다리만이라도 하십시오. 다리만. 이거 들어올린다. 네. 한 번. 네, 그리고 한쪽 다리로 잘하시네. 네,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시죠. 이렇게 하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은 어지러움증이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유튜브 보면은 허리 밀색하는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변 아저씨. 한번 네. 그 걷는다는 것은 우리 그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화력 발전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은 그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바꿉니다. 그게 ATP 에너지로 생성을 해가지고 몸 전체에 뭐 심장, 뭐 폐, 뭐 어디 여러 가 장기 쪽으로 다 분배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이 그만큼 좋아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계속 그걸 태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이 세포가 정상으로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세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식과 생채식에 이르기 위해서 조리된 음식도 필요하지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열에 약한 일부 영양소를 보정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을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채소를 익히면 더 잘 흡수되는 성분도 있습니다. 신선한 생채소와 약한 채소를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가공식품을 줄여야 되고 설탕과 과다한 주스를 줄여야 되고 규칙적으로 걸어야 됩니다. 충분히 자야 됩니다.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건강 검진을 또 받으십시오. 건강한 식사 운동은 신장병, 당뇨, 비만과 같은 만성 질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건강은 몸은 건강한 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먼저 몸도 건강해야지 또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야지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이 지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다 병이 걸립니다. 먼저 경제적인 스트레스 또 뭐 여러 가지 자녀들에 대한 스트레스 다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불안과 연로가 많으면 잠도 자지를 못하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말씀과 기도, 감사, 걷기를 함께 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기초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영양입니다. 녹조가 가지고 건강을 돕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이나 물도 모든 병을 단번에 치료되는 약은 아닙니다. 건강은 한 가지 비법이 아니라 올바른 식사, 충분한 물, 규칙적인 운동, 좋은 수면, 감사하는 마음,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회복됩니다. 행복은 의외로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마시는 물 한 잔, 오늘 걷는 한 걸음, 오늘도 드리는 감사 기도 속에 건강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람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른 음식을 선택하게 하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규칙적으로 걷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병든 자에게 회복을 주시며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염려하는 마음에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와 절제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